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윤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그 글자가 윤정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확률은 0.999%입니다. 친자 관계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정심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정말로 하윤이가 도연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1년 동안 사랑을 듬뿍 담아 기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정심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첫 손녀 하윤이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정심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는 윤정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하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단다. 윤정심은 혼잣말을 하며 손주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윤이는 윤정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 도연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손녀를 보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이 하윤이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은 언제나 그랬듯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윤정심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더 도와드릴 걸 그랬나 봅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하윤이 데리고 있느라 힘들었을 텐데. 윤정심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늘 이랬어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진짜 같지 않았거든요. 눈이 안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윤아, 할머니한테 와봐. 윤정심이 두 팔을 벌리자 하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통통한 볼을 쓰다듬으며 윤정심은 행복함을 느꼈어요. 하윤이는 정말 아버지인 도연을 쏙 빼닮았거든요. 특히 그 또렷한 눈매와 오똑한 코는 어릴 적 도연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하윤이 정말 도연이 어릴 때랑 똑같네. 그렇지 않아, 지연아? 네, 그러게요. 정말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지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윤정심은 그 순간 지연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윤정심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윤정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도연이 결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도연에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었거든요. 윤정심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모습, 그리고 자신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윤이가 태어났잖아. 윤정심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인공수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윤정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은 임신 과정에서 병원에 다니는 것을 별로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병원 이야기도 하고 검사 결과도 알려주는 편인데 지연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윤정심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연과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워낙 완벽해 보이려고 애써서 오히려 더 어색했달까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미소와 말투 때문에 윤정심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윤이 돌잔치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 윤정심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지연의 그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윤정심은 계속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음식 준비도 척척 도와주고 하윤이 돌봄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해. 윤정심은 그런 생각을 하며 내일 있을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예정이었어요. 특히 지연의 아버지인 장기호도 올 예정이었죠. 윤정심은 사돈과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잔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윤이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윤정심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식당을 빌려서 하는 잔치였지만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들도 가져가야 했거든요. 특히 하윤이가 좋아하는 호박죽은 윤정심이 직접 끓여서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윤정심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기분 좋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연과 지연도 일찍 일어나서 하윤이를 예쁘게 차려입히고 있었어요. 하얀 돌복을 입은 하윤이는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잔치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친척들과 도연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연의 친구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정심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윤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할머니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에요. 아들을 더 많이 닮았어요. 특히 저 눈매는 완전히 도연이 어릴 때 모습이거든요. 윤정심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하윤이는 도연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어요. 사진을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그래서 윤정심은 더욱 하윤이를 예뻐했습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어요. 하윤이는 돌잡이에서 붓을 집어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 하윤이 공부 잘할 거야. 붓을 잡다니. 그때 지연의 아버지인 장기호가 다가왔습니다. 장기호는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어요.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잔치할 수 있었어요. 윤정심이 인사를 하자 장기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술잔을 하나 가져와서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윤정심은 장기호의 모습이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잔치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윤정심은 주최자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하윤이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기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손에는 소주잔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니 꽤 마신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호의 목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윤정심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장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윤이를 위해서 건배를 하죠. 우리 외손녀. 아니지. 장기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윤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아이 우리 집 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 잔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윤정심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기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윤정심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아이는 우리 집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집 혈통도 아니겠죠. 그 순간 윤정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연이 무정자증인데? 윤정심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기호의 말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하윤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사돈어른, 지금 술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농담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심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장기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전혀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이 아이의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피가 아닙니다. 장기호의 말에 잔치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고 윤정심은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혈액형이 뭐가 문제입니까? 혈액형으로 친자를 판단할 수 있나요?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기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위, 너도 알고 있지 않는가? 내 상황 말이야. 그 순간 윤정심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무정자증, 지연의 어색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 장기호의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하윤이는 도연이 얼굴을 쏙 빼닮았는데 윤정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윤이는 도연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었습니다. 잔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윤정심은 하윤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손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윤정심은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장기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 아이 우리 집 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심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지연이 데리고 가서 재우고 있었고 도연은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말이 안 돼. 하윤이는 도연이를 쏙 빼닮았는데 윤정심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하윤이는 도연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어요. 특히 그 또렷한 눈매와 오똑한 코는 도연의 것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장기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정심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윤이의 혈액형이 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아. 윤정심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이 하윤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윤이 혈액형이 뭐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B형입니다. B형? 윤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AB형이고 도연의 아버지는 O형이었거든요. 그러면 도연은 O형이나 B형이어야 하는데 도연은 분명히 O형이었습니다. O형과 AB형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 있나? 윤정심은 급하게 생각해봤지만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될까요? 사돈 어른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잊어버리라고? 그게 잊어버릴 일이야? 윤정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윤정심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심은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언제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전화를 하는지, 심지어 하윤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도 따라가 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하윤이 데리고 소아과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 아, 그냥 간단한 검진이라 괜찮습니다. 지연은 계속 윤정심이 따라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정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왜 병원에 같이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어느 날 윤정심은 지연이 외출한 사이에 하윤이의 의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지연이 정리해 놓은 서류함을 뒤져보니 출생증명서와 예방접종 기록이 있었어요. 혈액형? B형이 맞네. 윤정심은 출생증명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출생병원이 집 근처가 아니라 꽤 먼 곳에 있었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먼 병원에서 나왔을까요? 세인트 메리 병원? 윤정심은 그 병원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분명히 집 근처에도 좋은 산부인과가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먼 곳을 선택했을까요? 윤정심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연의 임신 과정도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보통 임신하면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법인데 지연은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산정검사는 어떻게 나왔다. 아기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혼자서 알아서 다 처리했었죠. 그때는 지연이 독립적이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정심은 도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내의 임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도연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잔치 이후로 계속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을 때 말이야. 병원은 어디 다녔어? 세인트 메리 병원이요. 왜 거기로 갔어? 집에서 너무 멀잖아.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거기가 좋다고 해서요. 시설도 좋고 의사도 유명하다고. 그런데 너는 같이 안 다녔어?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나중에는 지연이가 혼자 가겠다고 해서요. 일도 바쁘고 해서 윤정심은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남편이 산정검사에 같이 다니는 법인데 왜 지연은 혼자 가겠다고 했을까요? 도연아, 혹시 지연이가 임신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없었어? 이상한 행동이요? 응, 뭔가 숨기는 것 같다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다거나. 도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윤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윤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혹시 정말로 자신의 손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1년 넘게 키워왔는데 윤정심은 하윤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아플 때 돌봐줬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윤이가 자신의 손주가 아니라면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도연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설마 도연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윤정심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하윤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심은 용기를 내서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그 병원에 가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병원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윤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여기서 출산한 며느리가 있는데 혹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윤정심은 실망했습니다. 그때 수납창고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윤정심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성은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심은 그 여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희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김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심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지연이라고 아시나요? 작년에 여기서 출산한. 김희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후에 로비에서 만나요. 제가 점심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30분 후 윤정심은 병원 로비에서 김희수를 만났습니다. 김희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지연 씨와 어떤 관계세요?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지연이를 아시나요? 김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특이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은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오시는데 박지연 씨는 항상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김희수는 말을 잠시 멈추고 윤정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산부인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이용하셨어요. 특별실 쪽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특별실? 그게 뭡니까? 일반 분만실이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케이스들이 이용하는 곳이죠. 대리모나. 그런. 김희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심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대리모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더 자세한 건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해요. 저도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김희수는 다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랑 같이 오신 남자분이 있었어요. 남편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남편이 아니라고요? 윤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가 크고 좀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박지연 씨와 되게 친해 보였거든요. 손도 잡고 다니고. 그 순간 윤정심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는 것, 특별실을 이용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혹시 그 남자분 특징을 더 기억하시나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옷도 좋은 걸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윤정심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는 것, 그리고 하윤이가 정말로 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정심은 지연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의 방 서랍, 옷장, 화장대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지연의 일기장이었어요. 윤정심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수와 병원에 갔다. 아기가 건강하다고 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윤정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라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 남자와 함께 병원에 갔을까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오빠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 민수는 아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혼자서 키우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윤정심은 일기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하윤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윤정심은 급하게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심은 더 이상 지연을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지연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말들이 보였거든요.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이야기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윤정심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윤이 아버지가 정말 도연이야?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정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나를 속였다는 거야? 윤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윤이만 두 사람 사이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정심은 하윤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1년 넘게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지만 윤정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정말로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심은 도연을 불러앉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 도연은 커피를 마시다가 윤정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네, 엄마. 뭔데요? 너 정말로 하윤이 아빠 맞니?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정심은 놓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해. 하윤이가 내 딸 맞냐?
윤정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정심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연아, 너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제 아이라고 하는데. 그럼 확인해 봤어? DNA 검사 같은 거?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윤정심은 갑자기 도연의 방을 뒤져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도연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아, 너 방 좀 치워야겠다. 너무 지저분해. 아,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안 하셔도. 하지만 윤정심은 이미 도연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따라왔지만 윤정심이 더 빨랐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윤정심의 눈에 띈 것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비뇨기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심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도연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다른 서류가 더 있었어요. 윤정심이 그것을 집어들자 도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보지 마세요. 하지만 윤정심은 이미 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 신청서였어요. 그것도 작성이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너 이미 의심하고 있었구나. 윤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무서워서요. 만약 정말로 제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윤정심은 도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해보자. DNA 검사. 엄마, 도연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어. 도연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심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심과 도연은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하윤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져가서 도연의 것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윤정심과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윤정심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윤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심에게는 지연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 너 정말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니?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정심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하윤이 아빠가 정말 도연이야?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순간 윤정심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연의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윤정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 오빠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심의 마음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1년 넘게, 1년 넘게 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윤정심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하윤이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그럼 난 1년 넘게 남의 피를 안고 웃고 있었단 말이야? 윤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윤정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윤정심의 무릎에 안겼어요. 윤정심은 하윤이를 보며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윤정심은 하윤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순간 윤정심은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심은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지연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도연도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윤이만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윤정심과 도연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윤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그 글자가 윤정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확률은 0.999%입니다. 친자 관계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윤정심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정말로 하윤이가 도연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윤정심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하윤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심은 검사 결과지를 지연 앞에 던졌어요. 내가 원하던 대로 나왔어. 지연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진실을 다 말해. 하윤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야? 윤정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예요. 이민수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야 그게? 제 대학 선배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었죠. 윤정심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연인이라니 그럼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도연이와 결혼할 때부터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야? 아니에요. 결혼 후에 도연 오빠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나서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했다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주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연 오빠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한 거예요. 윤정심은 지연의 말을 듣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뭐라고 했어?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고. 그 순간 윤정심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짓말이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빠는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의심하기 시작했지만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결정했어?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그럼 나랑 상의했어야지. 나를 바보로 만들 권리가 너한테 있어? 오빠, 나는 1년 넘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심도 도연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하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급하게 하윤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윤정심이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윤정심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윤정심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년 넘게 정성스럽게 키워온 아이였는데 이제 와서 남의 아이라고 하니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았다는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정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어요. 나간다고? 하윤이랑 함께 나가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면목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 나간다면 하윤이도 함께 가게 되는 거잖아요. 1년 넘게 키워온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 하윤이는 윤정심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윤이는 분명히 자신의 손녀딸이 아니었어요. 남의 아이였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윤정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피는 다를지 몰라도 정은 진짜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연이 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윤정심은 지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지연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싶었던 마음, 남편에게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대한 거짓말이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거든요. 윤정심은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윤정심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윤정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자신의 손주가 아니었고 지연은 거짓말쟁이였으며 도연은 상처받은 남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정심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윤정심이 말렸어요. 하윤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윤정심을 괴롭히는 것은 장기호였습니다. 돌잔치에서 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하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정심은 결국 장기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기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장기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정심은 다음날 장기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장기호는 윤정심을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차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정심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잔치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기호는 차를 우리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나 보군요. 이미 확인해 보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른께서는 어떻게 아셨나요? 장기호는 차를 윤정심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알아봤거든요. 몇 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 딸이 임신했을 때 행동이 이상했어요. 너무 신경질적이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심은 장기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지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알아봤습니다. 지연이가 다니던 병원도 가보고 지연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죠. 그래서 알게 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남자도 알아냈습니다. 이민수라는 놈이죠. 장기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심은 장기호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어른, 왜 하필 돌잔치에서 말씀하셨나요? 조용히 저희에게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장기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었거든요. 화가 나셨다고요? 제 딸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당신네 집에서는 여전히 지연이를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윤정심은 장기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윤정심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지연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지연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손주를 안겨드리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무모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윤정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의 진짜 동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손녀딸 태어나고 나서도 당신은 여전히 지연이를 차갑게 대했어요. 지연이는 더욱 절망했죠. 장기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당신네 집에서는 모르고 살 줄 알았소. 그래서 참을 수 없었어요. 윤정심은 이제야 장기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복수였어요. 제 딸이 받은 상처만큼 당신들도 상처받기를 바랐죠. 장기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윤정심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사돈어른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윤정심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기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지연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나요? 그럼요. 제 딸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윤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봅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윤정심은 지연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사돈어른, 그 이민수라는 사람은 어떤 놈입니까? 최악의 놈이죠. 지연이를 이용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으면서 지연이한테 접근했거든요. 장기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도 안 받아요. 윤정심은 그 남자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연이는 완전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요. 제 딸이 너무 순진했어요. 윤정심은 지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이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진심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돈어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 딸이 진심이었다는 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윤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연에 대한 오해, 자신의 잘못된 태도, 그리고 하윤이에 대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심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기호와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지연이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이 하윤이를 재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지연의 그 조심스러운 행동들, 완벽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모두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연아, 윤정심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란 듯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은 하윤이를 재우고 윤정심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연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너 정말로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심의 질문이 지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워한다고? 네. 제가 뭘 해도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항상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윤정심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들이 지연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손주를 낳아드리면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심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하지만, 다만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보구나. 너를 경계했던 것은 사실이야. 너무 완벽해 보여서 진심인지 의심했거든. 지연은 윤정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를 불편하게 했구나. 윤정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지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어머니. 하지만 지연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짓말이 옳은 건 아니야. 윤정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윤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간다고?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도연 오빠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윤정심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 나간다면 하윤이도 함께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잠들어 있던 하윤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윤정심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어요. 할머니, 하윤이가 윤정심을 부르는 소리에 윤정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넘게 들어온 그 목소리였거든요. 윤정심은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피는 다를지 몰라도 이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하윤아. 윤정심은 하윤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음으로 이어진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너 정말로 나가고 싶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어쩔 수 없어?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윤정심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자.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심은 하윤이를 보며 결심했어요. 하윤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 피는 다를 수 있어도 마음은 같잖아. 1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윤정심의 말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한 눈물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자. 그리고 하윤이한테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도연이와도 진심으로 대화해보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연이도 이해할 거야. 지연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심은 하윤이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하윤이 할머니랑 계속 살자. 하윤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윤정심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윤정심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하윤이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생일상을 차렸어요. 윤정심이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하윤아, 생일 축하해. 윤정심이 하윤이에게 케이크를 보여주자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도 이제는 하윤이를 예전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윤정심에게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윤정심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하윤이가 윤정심의 무릎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크림이 묻어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윤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돌잔치에서 시작된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결국 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하윤이는 이제 진짜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인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이 있으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